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정리하고 뒷이야기 들어보는 연예가 파일 시간입니다. 네, 백현주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가장 관심 끄는 게 이제 고현정, 조인성 씨 열애설 아니겠습니까? 네. 관심 많으셨어요? 네. 그 사진 많이 보셨죠? 예. 계속 보도가 나가가지고 네. 그 공항에서 두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짐 붙이러 가는 느낌의 그 네. 걸음걸이였잖아요. 근데 뭐 손을 잡는다거나 뭐 같이 뭐 의상 코드를 드레스 코드를 맞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예. 왠지 보면은 예. 그 익숙한 듯한 느낌. 근데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두 사람이 10년지기거든요. 네. 거기다 2012년부터는 그 조인성 씨가 고현정 씨의 남동생이 하시는 그 소속사에 영입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정말 빈번한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이예요. 예. 근데 사실 그 궁금하시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두 사람을 둘러쌌던 게 열애설이었어요. 네. 거기다 심지어 또 고현정 씨 방송에 나와가지고도 아 내가 인성이한테 프로포즈 했었다. 네. 결혼할래? 이랬더니 아유 쉬운 여자는 싫다고 하면서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두 가지 반응이죠. 이번 사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열애 아니다. 일본에 각자 다른 일정으로 갔는데 특히 조인성 씨는 친구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날이 맞아서 같이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이랬는데 네. 두 가지 반응이 뭐냐면 정말 아닌 거다. 반응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아니다. 너무 이제 아예 그냥 탁 오픈해버리고 다니면 남들이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오픈을 해버리는 거다. 실제는 사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견은 아직까지 분분합니다. 뭐 네. 짐이 너무 많았다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짐이 많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짐이 많더라도 다 감당할 만큼 가져가잖아요. 예. 근데 고현정 씨가 사실 그 연하의 후배들하고 늘 그 연문설에 휩싸였어요. 맞습니다. 예. 뭐 하정우 씨도 있었죠. 김남길 씨도 있었죠. 또 천정명 천정명 씨, 씨. 예. 조인성 씨 못지않게 오랜 세월 열애설에 휩싸였었고 심지어 또 천정명 씨한테도 프로포즈를 했었다라고 뭐 인터뷰하면서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고현정 씨는 이런 소리에 별로 기분 나빠할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아, 내 미모가 받쳐주니까 다들 이렇게 네. 어울리니까 네. 뭐 이모 조카뻘로 보이면 왜냐하면 같이 고현정 씨하고 동년배이신 분들 보면 나이가 또 상당히 들어 보이시는 그렇죠. 분들 예. 있잖아요. 네. 근데 조인성 씨하고 이렇게 옆모습 슬쩍 이렇게 스쳐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어울리거든요. 네. 그 고현정 씨 입장에서는 내 미모가 아직 젊다는 거니까 뭐 하고 즐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연하남 킬러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고현정 씨가 가만 보니까 그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주변에서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우려해서 막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그러는 스타일이지. 제가 보니까 그 꿀 묻힌 과자 오래된 거 이렇게 꽈배기 모양된 과자 네. 있잖아요. 네. 오히려 굉장히 럭셔리한 과자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과자를 즐겨 먹었고 현장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카메라를 봤을 때는 상냥하고 밝은 모습이었고 또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 번 맺은 인연을 이렇게 소중히 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하 분들의 남동생 같은 분들이 한 10수년 이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열애설의 주인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 부러워하시잖아요. 네. 부럽습니다. 최근에 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뭐 네. 30대, 40대 이상만 되면 다 아는 그 유명한 팝 DJ 김광한 씨가 돌아가셨죠. 네. 앵커님도 아마 청소년기에 이분 라디오 네, 프로그램 저 많이 알고 들으셨을 있습니다. 텐데, 네, 저도 굉장히 네. 좋아했던 DJ 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 팝이 전성기였잖아요.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고 이종환 씨하고 김기덕 씨하고 DJ 스타 3인방 이랬고 김광한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TV 프로그램 MC로까지 진출을 해서요. 쇼비디오 자키에서 정말 이렇게 춤추면서 오프닝을 했었던 게 지금까지도 선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지역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 재능 기부를 위한 거를 끊임없이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고 마지막까지도 드럼 연주까지 이렇게 마스터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고 그런 전언이 있는데요. 네. 심장마비로 세상을 이렇게 떠나기는 했지만 그 아내분께서 마지막에 당신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보통 사망하기 직전까지 귀는 열려 있다라는 표현들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알아들으셨는지 눈물 한 방울을 떨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광한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요의 전성기 2000년대,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기 직전까지는 아무래도 팝에 대해서 그냥 DJ 진행자가 아니라 칼럼니스트 겸 이렇게 활동하셨잖아요. 그때에 정말 기념비적인 일을 많이 했었던 스타 DJ. DJ라는 직군이 그분들 이후에는 새롭게 뉴페이스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더 향수하고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DJ로서는 드물게 네. 당시에 오빠 부대까지 몰고 다닐 정도라고 했는데요. 네. 어땠습니까, 당시에? 저희 때는요, 저 청소년기에 이분 라디오 프로그램 듣고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건데요. 영어 팝송 노래, 영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 한글로 받아 적으면서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김기덕 씨하고 김광한 씨하고 이렇게 파가 딱 나뉘어서요. 저 같은 경우 기분 따라 들었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정말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만 들었어야 됐었고 어떤 분들은 김광한의 팝스 다이얼만 듣는 분이 있었는데 똑같이 오후 2시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손편지, 엽서 이런 걸 쓰면서 그 김광한 씨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영원히 남는 게 있습니다. 마돈나 가수 소개를 했을 때 김기덕 씨는 정말 영어식으로 마다나 이렇게 소개를 하셨고 김광한 씨는 아니다. 그냥 외려 표기대로 마돈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한국식으로 해서 그거 가지고 팬들끼리도 사석에서 마다나가 맞아. 마돈나가 맞아.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궁금한 게 배우 김수현 씨가 되게 유명한 노래 잘하잖아요. 노래 잘하죠. 근데 아버지가 가수 출신이라면서. 네. 예. 지금도 꾸준히 언더에서 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2009년에는 청춘 때는 락밴드의 보컬이었는데요. 네. 세븐돌핀스라는 그 락밴드가 있었습니다. 그 보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09년부터는 트로트 쪽으로 더 이제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지 최근에 들어서 트로트 앨범이 임박했다 나오는 게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 이제 좀 예. 곤란해진 거예요. 계속 전화가 그쪽으로 가니까 아, 예. 사실 아버지하고 한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노래 잘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반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이제 질문들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셨어도 김수현 씨는 가족에 대한 마음을 참 잘 지혜롭게 양분해서 엄마 아빠에게 잘 챙기는 아들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 김충훈 씨가 활동했던 그 세븐돌핀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때 당시 인기가 80년대 어느 정도였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송골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경쟁 구도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던 그 라이벌 구도는 아니고요. 같이 같은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했던 건 맞았고 송골매가 갔던 길하고 이제 세븐돌핀스는 달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수현 씨는 뭐 이번 앨범에는 뭐 피처링 같은 거 안 하죠? 그거를 하면 정말 저희들한테 예. 대박 이슈가 될 네. 텐데 예. 그럴 예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90년대 인기 가수들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김현정 씨랑 채연 씨가 돌아왔죠? 네. 우리 앵커님하고 채연 씨하고도 많이 이미지가 닮았다는 말 비슷한데. 많이 듣는데요. 네네. 채연 씨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컴백인데 중화권에서 연기자로까지도 같이 변신을 해서 엄청난 몸값의 스타에서 채연 씨하고 추재현 씨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채연 씨는 이번에 또 노래 제목이 아주 독특합니다. 5년 만에 국내에서는 음반 컴백인데 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안 봐도 비디오니까 볼 필요 없어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안 봐도 비디오일 정도로 대단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채연 씨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미모는 여전합니다. 네, 역시 여전하시네요. 중화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모든 거에 있어서 여유로워 보이시고 근데 비디오에서 보이는 느낌도 그렇고 이게 댄스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야심차게 뭐 정말 쇼케이스도 하고 그랬는데 걸그룹 요즘에 막 컴백 러시 이루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 언니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김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4년 4개월 만에 컴백인데요. 18년가 됐으니까 데뷔한 지 18주년 기념 음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는 스타일이어서요. 김현정 씨하고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의자매처럼 지내는 분이 또 저하고도 의자매예요. 그래서 김현정 씨에 대해서는 늘 남 같지 않은 느낌으로 저는 네. 바라보고 있는데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번 음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하게 궁금해하실 텐데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늘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이번 음반은 직접 프로듀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사, 작곡에 다 직접 관여를 했는데 그만큼 자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긴장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수 다 뭐 미모가 여전하네요. 제가 네. 대학교 때 뭐 이럴 때 봤던 분들 같은데. 롱다리 미녀. 네. 자, 이제 미성년자 성추행 구속됐던 고영욱 씨가 이제 만기 출소를 했죠. 네, 고영욱 씨 2년 6개월이 됐더라고요, 벌써요. 예. 근데 예. 그 안에서 모범적이었다. 하루하루 네. 일과를 잘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이 이후예요. 출소 이후인데 그 안에서 원래 한 6시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전자발찌를 이제 부착을 하고 교육을 받고 나와야 하다 보니까 오전 9시 지금 모습이 그날 출소하는 모습인데요. 네. 오전 9시경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취재진이 한 5, 6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긴 바지를 입어서 안 보이지만은 그 왼쪽 발 쪽에 그 고영욱 씨 왼쪽 발 아래쪽에 이제 전자발찌를 찬 거죠. 근데 이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어떻게 저분이 다시 컴백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컴백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료는 있겠죠. 컴백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 연예계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셨던 분들도 용서를 받아서 수년간 있다가 다시 나와서 컴백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영영 컴백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은 누구도 점칠 수는 없겠지만 허나 좀 희박한 상황은 고영욱 씨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전자발찌를 3년간 부착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5년간 뭐 신상 정보를 또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일단 전자발찌 3년간 차고 있는 동안은 자숙의 기간이라고 보야 되기 때문에 컴백을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90년대 스타였기 때문에. 네, 굉장했죠. 또 이제 그 어떤 죄를 지었는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팬들이 그 뭐 출소했지만 그 죄를 용서를 해줄지도 좀 봐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죠. 예. 지금까지 대중문화 전문 기자죠 백현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